요즘 젊은 애들이 이상하게 착해졌어요. 4, 50대 부모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과거 대학생들이 시위하고 반항하던 시절과 달리 지금 20대들은 갈등을 피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해요. 오늘은 요즘 젊은 세대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리고 무해력 콘텐츠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착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과연 이것이 건강한 현상일까요? 먼저 무해력이라는 말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무해력은 무해함과 능력을 합친 신조어예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게 하나의 덕목이 되었어요. 실제로 20대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8%가 갈등 상황에서 피하거나 양보하는 편이라고 답했어요. 반면 같은 나이였던 90년대 대학생들의 경우 반대 응답이 더 많았거든요. 요즘 인기 있는 콘텐츠들을 보면 이 변화가 더 확실해져요. 유튜브에서 인기인 댕댕이, 양이 영상들, 힐링되는 요리 영상, 조용한 일상 브이로그 등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극적이거나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죠.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90년대 대학생들은 X세대라고 불리며 기성세대에 반항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 신해철 같은 가수들이 인기였고 대학가에서는 시위와 토론이 일상이었습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펼쳤어요. 200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온라인에서 치열한 논쟁들이 벌어졌죠.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격론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후반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논쟁보다는 평화를, 갈등보다는 화합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취업난, 집값 폭등, 코로나19 등으로 젊은 세대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스트레스는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한 20대 대학생은 현실도 충분히 힘든데 굳이 인터넷에서까지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갈등을 피하는 게 생존 전략이 된 셈이죠. 두 번째는 SNS 문화의 영향입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에서는 좋아요와 팔로워가 중요해요.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면 언팔을 당하거나 악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무난하고 긍정적인 콘텐츠만 올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입니다.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타인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려 해요.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굳이 내가 나서서 뭐라고 할 필요 있나? 하는 마음이죠. 네 번째는 정치적 피로감입니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 온라인에서의 정치, 논쟁 등을 보면서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특히 촛불 시위 이후 정치적 표현에 대한 피로감이 커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특성입니다.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써온 세대라서 온라인에서의 혐오와 갈등을 많이 봤어요. 그 과정에서 갈등은 좋지 않다는 학습이 된 거죠. 이런 변화가 만들어낸 게 바로 무해력 콘텐츠예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인기인 먹방을 봐도 그래요. 예전 먹방은 많이 먹는 것 자체가 포인트였다면 요즘 먹방은 힐링이 목적이에요. ASMR이 들어가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상 브이로그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일상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담담하게 보여주는 영상들이 인기예요. 오늘 카페에서 공부했어요. 집에서 요리해서 먹었어요. 이런 소소한 내용들이죠. 예능 프로그램도 변했어요. 과거에는 출연자들이 서로 놀리고 장난치는 게 재미였다면 요즘은 서로 배려하고 칭찬하는 프로그램들이 인기예요. 유퀴즈 온 더 블럭이나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이죠. 게임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이나 배틀보다는 협동이나 힐링 게임들이 인기예요. 동물의 숲이나 스타듀 밸리 같은 게임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이런 무해력 콘텐츠의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첫 번째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실에서 위로와 힐링을 주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는 포용성이 높아졌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특정 집단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아졌어요. 세 번째는 갈등 해결 능력이 발달했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대립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생겼어요.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비판적 사고력의 약화입니다. 모든 것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다 보니 문제의식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한 대학 교수는 요즘 학생들은 토론 수업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조심스러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 문제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정치나 사회 이슈에 대해 나랑 상관없어라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투표율 저조나 사회 참여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소통의 부재입니다. 갈등을 피하다 보니 깊이 있는 대화나 진솔한 관계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창의성과 혁신의 부족입니다. 안전한 콘텐츠만 추구하다 보니 새롭고 도전적인 시도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40, 50대 부모들은 이런 변화를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착하고 순한 게 좋지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순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한 50대 아버지는 우리 때는 대학생이면 뭔가 반항도 하고 세상에 화도 내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은 너무 순해서 오히려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이런 세대 간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각 세대가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기성세대가 자랐던 시절과 지금 젊은 세대가 사는 환경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과거에는 경제 성장이 빨라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절망감이 커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현실 도피성 콘텐츠를 찾는 것도 이해할 만해요. 힘든 현실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완전히 방관할 수만은 없어요. 건전한 비판 의식과 사회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무해력도 좋지만 때로는 필요한 갈등과 비판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건전한 갈등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이 나쁜 건 아니에요. 건설적인 토론과 비판은 사회 발전에 꼭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해력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해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세대 간 소통을 늘리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젊은 세대도 기성세대의 경험을 들어보려고 해야 해요. 네 번째는 점진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변화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천천히 서로 이해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무해력 콘텐츠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힐링과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을 통해 성장하는 경험도 필요해요. 그래야 진정한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거든요. 결국 무해력과 비판력, 힐링과 성장, 개인의 평화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젊은 세대도 기성세대도 서로를 이해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야겠죠.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 찾아보도록 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